네, 안녕하세요. 메가탐부 부장 박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왜냐면은 기말 첫 번째 거니까 한 달? 한 달 넘었죠.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은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못 찍었었고 오늘부터는 좀 성실하게 올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지런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라이브로 안 할 거예요. 라이브로 하니까 자꾸 전파가 약해가지고 끊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녹화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 카메라 좀 맞출게요. 제가 보기엔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예. 오늘 할 거는 국어를 해볼 겁니다. 국어 중에서도 문법. 오늘은 약간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약간 짧게 할고 왜냐면 애초에 문법이라는 게 좀 길기 때문에 3-1만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다룰 거에 대해서 차례를 조금 말해볼게요. 보이네요? 이게 여기가 진짜 짜증나. 여기가 불빛 하얀색인데 여기다가 뭘 써도 안 보여. 여기서 보이는데 안 보여. 카메라에서는 안 보여. 이게 전등 불빛이 비치는 건데 진짜 짜증나요. 아무튼 1번 높임 표현. 이번 시간 표현. 3번 피동 표현. 4번 사동 표현.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할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저의 인강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미 기초가 쌓여있는 분들이 듣는 거라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놀고 딴짓하고 떠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에 의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야죠. 듣는 게 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 자체를 인강으로서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면서 콘텐츠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임 표현 가볼게요. 문법이 인강 찍기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어려워요.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자, 일단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높임법이라는 거. 높임법이라는 건 총 3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2개를 같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묶여지고 하나가 묶여지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아무튼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어렵잖아요. 한자니까.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그냥 요 주자만 기억하세요. 주체 높임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를 올리는 놈. 주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로 높여주는 게 이 주체 높임법이에요. 주체 높임법이고 잠깐만요. 얘 좀 그어놔야겠다. 좀 그거 되네. 왜냐면 잘못해서 여기 그을 수도 있잖아요. 요 정도 부분은 안 쓰는 걸로. 주체 높임법.
주체논비법 같은 경우는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가 곧 주체예요. 주체가 곧 주어예요. 주어. 문장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인의 문장에는 뭐 미국처럼 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여기서 주어를 높여주는 게 이 주체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어머니께서 주무신다의 주어가 뭐죠? 주어. 어머니께서 주무신다의 주어는 어머니죠. 어머니. 여기서는 어머니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간단하게 주어를 높여주는 거. 주어를 높여준다. 주체 높이법. 그냥 문장이 딱 왔어요. 근데 높이법이 있어요. 근데 주어에 들어가는 놈이 높네? 그러면 주체 높이법이에요. 근데 무조건 주체 높이법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계속 들어보세요. 자,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고요.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요. 주체 높임법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법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3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서술어에다가 의시를 붙이는 거예요. 의시. 예를 들어서 닦다. 닦다가 이게 맞나? 잠깐만요. 왠지 이거 틀리면 또 신경 쓰실 것 같아가지고 좀 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쓰다. 그러니까 뭔가를 적다. 쓰다를 존댓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존댓말이보단 주체논비법이라고 하면은 쓰시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머니께서 뭔가를 쓰시다. 쓰시고 계시다. 뭐 쓰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시의 의시. 시. 쓰시다. 요 사이에다가 시를 넣는다. 시. 요 의시를 갖다가 여기 넣어가지고 문장을 주체 높임법을 넣는다. 실현을 시킨다. 요게 첫 번째 방법. 의시를 넣는다. 닦다, 닦으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그냥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뭐뭐 하시다. 그거를 갖다 그냥 형식적으로 써놨을 뿐이에요. 두 번째, 특수어휘를 씁니다. 2번, 특수어휘. 아이고, 글씨가 좀 안 좋네요. 특수어휘를 쓴다. 특수어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한 단계 그 주체 높임법으로 될 때, 뭐 하시다도 있는데, 완전 모양이 바뀌는 애가 있어요. 자, 가장 간단한 예. 자다. 쿨쿨 자다. 잠자면 자다. 자다를 갖다가 요 주체 높임법을 쓰면은 그러니까 자다를 그냥 존댓말로 바꿔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시다 돼요? 자시다 아니잖아요. 주무시다. 얘는 특수어입니다. 특수어휘. 얘는 얘가 특이한 거예요. 뭔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특이한 거예요. 특수어휘예요. 얘가 아예 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항목을 따로 만들어놔야 돼요. 특수어휘라고. 그 외에도 뭐 먹다, 부시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특수어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서술어에 의시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로 보면 돼요. 그냥 뒤쪽에 있는 애, 뒤쪽에 있는 놈. 그 종결 표현을 갖다가 종결 표현은 그냥 맨 끝에 문장이 끝나는 표현 방법이에요. 문장이 끝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바꿔버리니까 똑같다고 해야죠. 똑같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높임법이죠. 높임법. 여러분이 자주 쓰는 높임법.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격조사 깨서를 쓰는 거예요. 3번 주격조사 깨서. 깨서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격조사라는 게 있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은는이가죠. 은는이가. 은는이가에서 이가. 여기에서는 이가만 들어옵니다. 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양이 가. 강아지 가. 뭐 아니면은 아니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름 은. 너의 이름 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랑 가가 있잖아요. 주어 들어가고 이 가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나가 선물을 줬다. 이때 가. 요때 가를 말하는 거예요. 누나 가. 이 가를 갖다가 깨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잘 보이나? 어머니가 등을 긁으신다. 어머니가 등을 긁으신다. 여기서 요 가 있잖아요. 요 가를 갖다가 주격조사 깨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어머니께서 등을 긁으신다. 이거를 바꿈으로써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현이 되는 거죠. 요거까지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 깨서 사용. 요거까지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주어를 높이는 놈. 주어는 알잖아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주어는 알 거예요. 주어를 높이는 저는 방금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과 그거를 쓰는 그걸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주체 높임법이 있으면은 하나가 더 있겠죠. 뭐?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부사어 or 목적어. 부사어나 목적어를 갖다가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사어나 목적어가 객체입니다. 객체.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죠.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가 아닙니다. 객. 그러니까 목적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놈. 중간에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아니고 얘를 중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놈. 걔를 높여주는 거라고요. 얘를 언제 높여요? 자, 간단한 예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나보다 높잖아요. 내가 할머니보다 높아요? 아니 동등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나보다 높잖아요. 할머니가 나보다 높으니까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할머니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쓰는 것이 객체 높임법이다. 요 가운데 거 분명 주어는 나예요. 내가. 하지만 요거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요 중간에 있는 거 높이는 거예요.
이 중간에 여기는 부사어라든가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이 중간에 있는 놈을 갖다가 높이는 게 객체 높임법이다. 객체 높임법을 쓰는 방법. 아까도 말했듯이 실현시키는 방법이에요.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자습서에는 실현시키는 방법이라 나와 있는데 그냥 쓰는 방법 정도로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아까랑 똑같은 거 있어요. 특수 어휘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아까 그거 지우지 말걸.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 좀 어색하지 않아요? 주었다는 반말이죠. 그러니까 주었다를 드리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아까처럼 의시를 요 종결에다가 넣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얘밖에 없어요. 특수어휘. 딱히 객수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 특수어휘. 아예 뭐 만나다, 뵙다, 저기 있다, 계시다. 아니면 뭐 마신다 같은 경우도 마신다 좀 애매하네. 요건 좀 부적절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를 이렇게 쓸 수 있고 하나 더가 뭐냐면 아까는 주격조사 했었잖아요. 아까는 주격조사 했었는데 이제는 부사격조사 깨를 씁니다. 어머니께.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친구였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친구에게. to 친구. to friend, my friend. 요 에게를 갖다가 깨로 바꾸는 거죠. 부사격조사 깨를 쓰는 거죠. 부사격조사 깨를 씁니다. 에게를 그냥 깨로 바꾸는 거야. 아까 이가를 깨서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고 하면 돼요. 똑같이 해가지고 객체로 높이는 방법. 이렇게 객체 높임법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높임법은 3개가 있다고. 맨 처음에 높임법은 3개가 있다고 말했었죠. 일단 주체, 객체 높임법.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면은 상대 높임법이에요.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주체고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높이는 대상이 문장 안에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깨서 아니 내가 할머니 깨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문장 안에 그 높이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근데 상대 높임법 같은 건 없어. 딱 없어. 교과서에 나온 거를 토대로 설명을 대충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어요. 동생한테 동생이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이죠. 빨리 나와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버지를 빨리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빨리 나오세요. 근데 빨리 나와 하고 빨리 나오세요. 요 두 개, 요 안에 높이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세요라는 문장 안에 높이는 대상이 있었냐고.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로 높이는 거예요.
듣는 이를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이라는 게 좀 약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 높임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워낙에 예를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높임법으로 갖다가 요걸 실현시키는 방법 딱 한 가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종결 표현입니다. 종결 표현. 문장을 어떻게 끝내느냐.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종결 표현. 문장을 어떻게 끝내지? 문장을 끝내는 방법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자, 문장을 끝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 기말고사 시험인데 외우기 기사가 6개나 있어요. 6개나.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쓰고 들어갈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넘기시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6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과감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눌게요. 반으로 나눠서 여기를 격식체, 얘를 비격식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장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소 같은 데서 하는 거고, 비격식,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뭐뭐 하자, 아니면 뭐 선생님들 그냥 저와 선생님의 관계라고 해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편하게 선생님 뭐뭐 해요, 뭐뭐 하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예산 높임 이놈이 악질이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을 때 주로 높임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라져요. 아주 높임과 두루 높임만 상대가 나보다 높을 때 쓰고, 예산 높임, 예산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낮춤 같은 경우는 동등하거나 상대가 나보다 더 낮을 때 쓰는 거예요. 예산 높임, 하우체. 왜 높임인데 그럴까? 왜 높임인데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우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죠. 좀 유명한 거. 자, 문명이라는 게임 보면 나오거든요.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고 났으니요. 하오. 아무리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출지라도 일반 백성 아니면 사신보다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거나 그나마 낮춰서 부르는 말 중에 그나마 격식 있고 그나마 예의 바른 거죠. 하오체는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고 났으니요. 나는 이 나라 다스리는 깨우친 인도 세종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이 세종을 기억하세요. 하오체가 높이는 거였나 낮추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면은 세종을 기억하세요. 사실 뭐 이건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해요.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게. 뭐뭐 하오. 뭐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다 넣어지는 거니까요. 저도 요거를 갖다가 어느 문장에 무슨 채를 쓴다 요거라고는 아직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생방송할 때 제가 만약에 알게 되었다. 그러면 제가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살짝쿵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강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딱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게 확률이 1%라도 있으면 저는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 대담하진 않았어요. 그냥 유튜브에 제 모습을 올릴 수 있는 똘끼 하나만 있을 뿐이죠. 네. 자, 길고 길었던 26분짜리 높임 표현이 끝났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게 문법이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나요? 시간 표현을 해봅시다. 자, 과감하게 화살표 찍. 동그라미 땡. 이 동그라미 너 이름이 뭐니? 안녕 내 이름 바라시라고 해. 바라시? 그게 뭔데? 바라시란 거 말이야. 말하는 시점이에요. 바라시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시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은 12시 40분이네요. 12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다음 12시 40분. 그게 시간 40분이 아니라 20분이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시점은 바라시이죠. 바라시. 12시 20분이란 바라시. 그리고 화살표란 놈이 등장을 해요. 넌 누구니? 안녕 내 이름은 사건씨라고 해. 사건씨? 너는 뭔데? 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시제잖아요. 이 시간 줄과 바라시, 사건시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과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라시가 요거를 얘를 이게 사건시가 잠깐만요. 요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예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에 있죠. 이거 맨날 헷갈려 이거. 왜냐면은 앞이잖아 뒤잖아. 근데 얘가 앞선데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앞에 있고 이건 그냥 시간상으로 하는 거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 뒤에 일어날 일 이렇게 보면 이건 앞서는 거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내가 말을 하는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과거 시를 씁니다. 과거 시제. 글씨 날아간다. 칠판 쓰는 게 여간 익숙해지지 않네요. 바라시하고 사건시가 같다. 나 지금 먹는다 빵. 나 지금 맨하탄 빵 먹는다. 지금 딱 하고 있잖아요. 바라시 사건시 똑같잖아요. 똑같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현재 시제. 요 같은 경우는 뒤에 있죠. 내가 말하고 나서 뭘 할 거잖아요. 말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난 빵을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 미래에 난 이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고 화살표 위치에 따른 시제.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너무 단순한 거긴 해요. 근데 사건시하고 발화시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건시하고 발화시 때문에 말을 한 것이고, 오늘 제가 피동사동까지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 표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크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봐주세요.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뭐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가지고 여기에는 뭐뭐 하던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를 해도 딱히 그렇게 끝까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피동사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피동사동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냥 읽어보세요. 아니면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보시거나. 교과서 요 부분 시간 표현에서 요걸 때 쓰는 뭐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어미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너무너무 레로레로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피동 표현하고 능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피동 표현하고 능동 표현. 자, 능동태, 수동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일단 능동 표현. 능동 표현 같은 경우는 주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피동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남에게, 그러니까 남의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쓸게요. 교과서에 나온 거를 그대로 써야 아무래도 다시 보기에도 쉽고 기억도 많이 나고, 괜히 또 새 거 만들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할게요.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통과제를 사용해 봅시다.